반갑습니다. 글 쓰는 국어 대육쌤 시간입니다. 드디어 헤아려, 읽고, 맞추어 쓰고 두 번째 단원 통일성 있는 글쓰기 단원입니다. 여러분 통일성이 뭘까요? 짜장면, 짜장뽕, 통일 이런 거. 그래서 통일성이라는 말을 글쓰기에서 쓸 때는 짠! 자, 글에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내용들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통일성이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일성이 왜 중요한지, 통일성이 없는 글과 통일성이 있는 글을 비교해보고 통일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성 있는 글쓰기 교과서 71쪽입니다. 다음 주어진 글을 비교할 겁니다. 비교할 때 포인트는 가와 나 글의 내용 중 글쓴이가 전하려는 내용이 분명한 것을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하면서 볼 겁니다. 먼저 가 글을 읽으면서 관련된 문장은 비슷한 색깔로 선생님이 줄을 긋고요.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문장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가 내용 보겠습니다. 곧 시험이 있어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도서관에 가는 얘기로 시작을 하네요. 도서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도서관으로 갔다. 이 문장도 도서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사나운 강아지를 봤다. 도서관이 주 내용이 아니고 뭐가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아지 얘기로 갔네요.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사나운 강아지를 봤다.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웠으면 좋겠다. 강아지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다음 문장 볼게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다시 도서관에 왔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서 라면을 사 먹었다. 무슨 얘기로 갔나요? 라면 얘기로 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서 라면을 사 먹었다. 맛있었겠네요. 그 다음 친구가 떡볶이를 먹는 걸 보니 라면을 먹는 것이 후회되었다. 자, 라면과 떡볶이 얘기, 먹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계속 떡볶이 얘기인데 그래서 별명이 떡순이었다. 먹는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로 또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 꿈은 요리사다 했습니다. 자, 떡볶이 얘기가 어디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렇죠. 떡볶이 얘기에서 요리사 이야기로 바꿨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요리를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요리사 얘기, 내 꿈의 이야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집에 가려고 도서관에 나섰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시 도서관 얘기가 왔어요. 근데 도서관이 포인트가 아니고 간답니다. 지금 뭐가 내린대요?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하고 이 비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오빠가 우산을 들고 날 데리러 와서 집에 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우산을 들고 나를 데리러 오게 된 이유가 뭐가 내려서예요? 비가 내려서예요. 두 얘기 사이에는 좀 인과가 적용이 돼요. 비가 내려서 오빠가 우산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 어때요? 그쵸? 문장들 안에 도서관 얘기도 있고 라면 얘기도 있고 떡볶이 얘기도 있고 심지어 강아지 얘기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요리사 얘기가 내가 가진 꿈 얘기도 있고 우리 오빠 얘기도 있어요. 지금 색칠을 하고 봤더니 총천연색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각 글 안에는 온갖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색깔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색깔로 밑줄이 쳐졌습니다. 그만큼 이야기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뭐가 부족하다? 그렇죠. 연결, 긴밀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야기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 자, 이 얘기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 쓰인 글은 전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낙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빠와 나는 다른 집 남매들보다 사이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기 시작했나요? 그렇죠. 오빠 얘기를 하네요. 오빠와 나는 다른 집 남매들보다 사이가 좋다. 물론 텔레비전 채널 쟁탈전을 할 때나 심부름을 나에게 미룰 때 오빠가 밉기도 하다. 자, 밉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오빠 얘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색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오빠가 밉기도 하다. 하지만 며칠 전 일을 생각하면 오빠를 미워할 수 없다.
미워할 수 없다. 결국 뭐 한다. 그죠? 좋아한다라는 얘기로 바로 전환이 됐어요. 여전히 누구 얘기입니까? 오빠 얘기입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시험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 다른 얘기인가? 조금 더 읽어보죠. 저녁이 되어 친구들의 집에 가자고 했다. 하지만 조금 더 공부할 것이 있어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다. 그런데 얼마 후 비가 쏟아졌다. 다 다른 얘기일까요? 비 얘기, 혼자 남은 얘기. 그래서 연락을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는데 전원이 꺼져 있는 게 아닌가. 집에 어떻게 갈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나를 불렀대요. 그게 누구였답니까? 그렇죠. 오빠였다. 오빠가 날 데리러 온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도서관에 간 얘기, 도서관에서 혼자 남은 얘기, 갑자기 비가 쏟아진 얘기는 누가, 그렇죠. 오빠가 데리러 왔다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결국은 이 문장들은 모두 오빠가 날 데리러 온 것이다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데리러 온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역시 우리 오빠 우산을 들고 도서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다라고 해서 처음 얘기한 오빠와 나는 다른 집 남매들보다 사이가 좋다라는 문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보면 가는 앞부분에서 오빠와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화를 제시한 후에 한 번 더 듬직했었다라고 하면서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강조하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글 전하라는 내용이 분명하죠. 전하라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쵸? 오빠와 나는 다른 집 남매들보다 사이가 좋다라는 문장이 전하려는 내용인 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와 나 중에 어느 글이 더 통일성 있는 글이다? 그렇죠. 가와 같은 글을 우리는 통일성 있지 않는, 전하려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통일성이 부족한 글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와 같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글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통일성이 잘 갖춰진 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와 나 글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쓰면 가 글처럼 써야 될까요? 나 글처럼 써야 될까요? 그렇죠. 나 글처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써야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통일성이란 글의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통일성 있는 글을 쓰면요,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독자가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한 두 글 잘 보셨나요? 통일성이 있는 글을 써야만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일성 있는 글을 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확고한 메시지.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묶여 있을 때 우리는 통일성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등교 수업하여서 선생님하고 얼굴 보며 만나게 될 텐데요.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도 알려져 있는데요. 첫째는 시화전에 냈던 제출했던 것 다시 들고 오시고요. 혹시 아직도 시화전 제출물을 안 한 친구는 완성해서 들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추가해서 좀 더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채색 도구, 색연필이나 사인펜 같은 걸 간단하게 가져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에 두 부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고 있는 내용 적어서 가지고 오세요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등교 수업 때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